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3일 개요 첫번째 기사 1416년 명령락 14년 비가 오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4일 갑술 첫번째 기사 형조와 대간을 직책에 나오게 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다시 갈만한 나라가 없다면 삼가고 번거롭게 말하지 말라.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4일 갑술 두번째 기사 개성유 후사의 내 고을의 배천 등지에 저축하였던 메밀 종자를 나누어 주다. 개성유 후사의 사현 사람에게 교맥 종자를 주니 배천, 평산, 신은 등의 고을에 저축한 것을 운수하여 주었다. 교맥은 메밀이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5일 을해 첫번째 기사 큰 비가 3일 동안 내리니 약주를 올리라고 명하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5일 을해 두번째 기사 한제를 불러들인다 하여 12월 안에 얼음을 저장하고 봄에 해골들을 거두어 묻게 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고전을 상고하니 한제를 불러들이는 것은 오로지 장빙을 제때하지 않고 봄에 뼈를 거두지 않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이제부터 12월 안에 얼음을 저장하고 봄에 마른 뼈를 거두는 것으로서 항식을 삼으라. 또 살고지 목장 안에서 금년에 말과 소가 많이 죽었으니 마땅히 해골을 주어다가 목장 밖의 외딴 곳에 깊이 파고 묻어 주어야 한다. 5일 행행할 때 만약 소나 말의 뼈가 드러나 있으면 맡아서 묻은 사람을 논죄하겠다. 장빙은 얼음을 떠서 갈무리 하던 일이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6일 병자 첫번째 기사 세조가 내조계청으로 나와 개사에 참여하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6일 병자 두번째 기사 상왕이 창덕궁에 이르니 편전에 맞아들여 술자리를 베풀다. 한껏 즐기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파하였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6일 병자 세번째 기사 일부 지역 성군에 대해서는 등용 기회를 넓히다. 임금이 말하였다. 성군 소용법을 거듭 밝혔다. 경기도 충청도와 경상좌도, 울산, 남포, 이남과 전라도의 성군은 매년 행선하는 데 노고함이 다른 곳보다 배나 되니 3년에 한 차례 대선에는 5인씩 소선에는 3인씩을 소용하고 경상좌도, 장기, 이북과 다른 도의 성군은 하나같이 속육전에 의하여 소용하라.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7일 정축 첫번째 기사 남대문을 열고 북문을 닫았으며 북방의 토룡을 물속에 던지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7일 정축 두번째 기사 형조와 대간에서 이숙번의 주회를 3일 동안 청하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8일 무인 첫번째 기사 풍우에 손상될까 염려하여 올 곡식을 거두라고 명하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8일 무인 두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랜대로 다시 검교관을 재배하다. 각사의 이전으로서 계월이 이미 차서 구품 권무로 거관한 자는 검교 7품을 제수하고 7, 8품으로 거관한 자는 검교 6품을 제수하고 성중 애마로서 차년 15년 동안 6품으로 거관한 사람 가운데 나이 50세 이상인 자는 동서 검교 5품에 제수하고 5품으로 거관한 사람 가운데 나이 60세 이상인 자는 각각 거관한 본품에 의하여 검교에 제수하고 그 중에서 선직이 아직 거관에 미치지 못한 자도 또한 이전의 거관에 한 예에 의하여 서반의 검직을 제수하여 놓아내고 사품으로 거관한 자는 검교 정사품으로 제수하소서. 위의 조항의 사람들은 각각 자원에 따라 이에 따르게 하고 성중 애마와 각사의 이전, 군기감의 별군 등으로 검직을 제수하되
거관하는 자가 동반서반 아울러 500여인으로 하소서.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8일 모인 세 번째 기사. 이숙번의 처남인 예조 우참의 정효문을 직책이 나오게 하다. 정효문은 이숙번의 처제였다. 혼도에서 이숙번이 나가게 된 까닭을 행문하였으나 정효문이 감히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여 혼도에서 다시 탄핵했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8일 모인 네 번째 기사. 외인의 포로가 되었던 중국인 18명을 치사여권사 정교가 호송하여 요동으로 돌려보내다. 외인에게 노략질 되었다가 도망온 자들이었다. 중국 사람 2명 등 18명을 관합하여 요동으로 가게 하였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9일 기묘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오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9일 기묘 두 번째 기사. 봉서국을 혁파하여 상의원에 합치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9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일본 취좌전의 사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의정부 형조 대간 등에서 이숙번의 죄를 청하다. 임금이 모두 읽어보지 않고 전지하였다. 이숙번은 두 번이나 사지를 같이 겪었으니 공이 이미 중하다. 그러나 이르는 경중이 있으니 내가 어찌 구처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아직 천천히 하겠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사복시의 말 사료를 감하라고 명하다. 가을과 겨울이면 대소의 말에게 모두 황두 한 일두를 주고 봄과 여름이면 큰 말에게는 5대를 작은 말은 전량을 제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0일 경진 세 번째 기사. 한지윤 한상경 병계량이 고려사를 3분하여 개수하다. 하윤이 졸하여 이루지 못하다. 영춘추관사 하윤과 지관사 한상경 동지관사 병계량이 고려사를 3분하여 그 집에서 개수하였다. 하윤이 춘추관의 장모 김문호를 불러서 말하기를 더운 때에 날마다 모여서 근무하는 것은 편치 못하다. 전조의 충정왕 이정의 역사를 마땅히 셋으로 나누어 그 하나는 나에게 보내고 그 하나는 지관사의 집에 보내고 그 하나는 동지관사의 집으로 보내면 우리들이 나누어 보고 찬정하겠다 하였으나 이해 겨울에 하윤이 졸하여 이른 마침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편전에서 의정부 육조 판서 등을 불러 정사를 의논하다. 의정부의 유정현, 박은, 박신, 윤향, 시문, 육조판서 이원, 황희, 안등, 민여익과 대선, 김여지와 우사간, 박수기 등을 불러보고 관제를 느릴 것을 의논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용관을 도태해야 하는데 느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내가 금교의 녹을 받는 자들을 혁파하고자 한다. 그 중에 나이 70에 이르고 공이 있는 자에게는 치사를 주고 녹을 받게 하면 어떠하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가합니다 하였다. 이어서 작은 술자리를 베풀었다. 여러 사람이 그일에 언로가 막혔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숙번은 천승이 본래 광망하여 간혹 무례하지만 마음이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다. 이제 외방으로 출방한 까닭은 내가 이미 늙었고 뒤를 잇는 자손이 아비가 신용하던 사람이라 하여 그에게 일을 맡겠다가 혹시 차실을 가져올까 합니다. 하매 여러 사람이 말하였다. 불충한 마음이 속에 쌓여있는 까닭에 무례한 실수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관은 쓸데없는 관음.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이숙번의 죄를 청하는 좌의정 유정현 등의 상소로 공신 노건과 직첩을 거두게 하다. 의정부 좌의정 유정현 등이 상소하였다. 신등은 간절히 생각하건대 삼공식리 여러 번 이숙번이 범한
6가지 일을 청하였는데 모두 불충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가슴속에 쌓여 있어 분개하고 원망하는 기색이 바깥으로 나타나 특히 신화된 예절을 잊고 감히 금장의 계책을 꾸민 것이니 죄가 진실로 죽여도 용납하지 못할 바입니다. 본부와 대관에서 소장을 연하여 올려 죄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유윤을 내리지 아니하니 신등은 거기 미혹됩니다. 옛부터 간웅은 몰래 다른 마음을 품는데 인주가 그 악함을 알면서도 토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 변을 순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여 밝게 법대로 처치하여 뒤에 오는 사람을 경계하소서. 병조 판서 이원 등이 상소하였다. 신등이 거기 듣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하늘은 덕이 있는 사람에게 명을 내리는 것이니 오복으로 5가지 등급을 나타내고 하늘은 죄 있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니 오형으로 5가지 형벌을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벌은 인군이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신의 죄는 무리한 것보다 큰 것이 없고 무리한 행동은 실로 불충해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이숙번은 속으로 금장의 마음을 품고 감히 무례를 행한 까닭에 공신, 정부, 형조, 대간에서 누차에 걸쳐 죄를 청하였으나 아직도 윤호를 받지 못하여 대소실로가 실망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천명과 천토의 의리를 몸받아 한결같이 공신, 정부, 형조, 대간의 청을 따라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경계하소서. 형조와 대간에서 교장하여 청하였다. 신등이 거기 생각건대 상벌은 나라의 커다란 골병이요 공훈과 죄가는 서로 가리울 수가 없는 것이니 이것은 고금에 통하는 의리입니다. 이숙부는 정사의 공으로서 지위가 극품에 이르렀으니 전하께서 특별히 대우한 은전이 지극합니다. 이숙분으로서는 밤낮으로 충성을 다하여도 오히려 그 은혜의 만에 하나를 갚을 수 없습니다. 이제 삼공신이 대궐에 나아가 죄를 청하였으나 관문 밖으로 나가도록 하니 신등의 직책에 방언을 잡고 있으면서도 아직 그 연고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각각 봉장을 올렸으나 유윤을 내리지 아니하고 이어서 신등을 회유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숙부는 내가 자식같이 여긴다. 근래에 과실이 있길래 그를 밖으로 내보내어 그가 개과하기를 기다려 장차 다시 소환하리 하니 다시 죄를 청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신등은 삼가 그 명을 듣고 측은하게 유감됩니다. 전하께서 그를 보기를 아들같이 하는데 이숙부는 어찌하여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로서 전하를 섬기지 아니합니까? 그러니 대소신료가 비록 그 범한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 반드시 죄가 종묘와 사직에 관계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하께서 그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개가하게 하고자 하니 이것이 신등이 실망하는 까닭입니다. 또 죄가 있어도 벌이 없다면 그는 반드시 반측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대소신료가 아직 그 죄를 알지 못하여 분온함이 울결하니 오로지 상벌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화의 조화되지 아니함에도 또한 관계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유사의 영에 내려서 그 직첩을 거두고 그가 범한 죄를 물어서 율문에 의하여 시행함으로써 하심으로써 방헌을 바로잡으소서. 공신, 창녕부원군 성성린 등이 상소하였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인신의 죄는 불충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불충한 마음이 속에 쌓이면 무례한 행동이 그 몸에 나타나게 되어서 무례한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숙번은 일찍이 성상의 은혜를 입어서 그 지위가 높은 품질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예절을 다하여 만에 하나라도 보답해야 합니다. 성상이 내선할 뜻을 가지고 이숙번에게 교유하자 이숙번은 대의로서 그 불가함을 강력히 진달하지 못하고 바로 말하기를 하늘이 실로 이렇게 함이다고 하고 마침내 밍무구와 함께 여러 대신들에게 전하여 알리고 힘써 이 일을 성취하고자 하였고 또 목인의 이 말을 가지고 평양군의 죄를 읊으시워 그의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또 성상께서 일찍이 윤조를 불러서 붕당을 만들지 말라고 경계하자 이숙번이 이를 전해 듣고 마침 부름을 받아 들어와 뵐 적에 분한하는 기색이 있었고 성상이 물으심이 있는데도 얼굴을 돌리고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성상이 대신과 같이 국정을 도모하고 의논하는데 이숙번은 개하에 숨어서 몰래 엿듣고 나갔고 또 성상께서 임실에 강무하였을 때 이숙번은 순제로 거둥하여
운하를 파는 것의 편리한 여부를 보자고 청하였으나 성상이 농사딸이 장차 바쁘다고 돌아왔는데 성상이 순지에 강무하게 되자 여러 대신과 운하를 팔지를 의논하니 이숙분이 얼굴을 돌리고 홀로 말하지 않았고 성상이 제3 묻기에 이르렀어도 오히려 대답하지 않았고 또 성상이 앞에 고하기를 민무구 등이 죄를 받았으니 세자가 신에게 기뻐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그 뒤에 유양과 같이 의논하고 전문하기를 신등은 이제부터 자주 세자에게 뵙기를 원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이 6가지 일로서 본다면 그가 불충한 마음을 몰래 품고 감히 무례한 모양을 드러내어 검장의 계규를 가지는데 이르렀음이 이와 같습니다. 빌건대 유사히 내려 그 죄를 바로잡아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경계하면 나라의 심이 다행하겠습니다. 임금이 이숙분을 공신의 바늘에 두는 것이 옳지 못하니 그의 노권을 거두어들이라 하였다. 형제와 대간에서 다시 교장하여 상소하였다. 신등이 거기 삼공신에 상소한 것을 보니 이숙분이 범한 6가지 일을 청하는데 그것은 모두 신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불충한 마음을 품어 검장의 계규를 가졌음이 뚜렷합니다. 신등과 정부 제조에서 서로 잇따라 죄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는 즉시 유윤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노건만을 거두도록 윤허하니 신등은 실로 섭섭함이 있습니다. 대저 인신이 되어 죄가 불충에 있으면 천지에서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요 왕법에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인데 어찌 마땅히 그 자귀를 보존하여 전리에 편안하게 있겠습니까? 또 이숙분은 계략이 없다고 일컬을 수도 없는 것이요 용맹이 없다고 일컬을 수도 없는 것이니 간웅으로서 이와 같이 주륙을 요양하게 면한다면 뒷날의 화도 또한 알기가 어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종묘와 사직을 위한 계책으로서 유사히 내려서 범한 것을 국문하게 하고 그 죄를 밝게 잡아서 여러 나라 사람에게 보여주어 후세의 경계를 내리소서. 임금이 명하여 직첩을 거두게 하였다. 검장은 영란을 꾀하는 것이고 순치는 점점 변하여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이며 오복은 천자, 제후, 경대부, 사, 서민을 말하고 오형은 묵형, 의형, 비형, 궁형, 대벽이다. 울결은 가슴이 답답함이며 기화는 음양의 변화, 곧 태평한 정사를 말하는 것이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1일 신사 세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은이 비가 온 기쁨을 할애하는 전문을 올리다. 임금이 읽어보고 말하였다. 겨우 이번 비를 얻었으나 가을거지할 때까지 기약할 수가 있겠는가?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2일 이모 첫번째 기사 세자가 개사에 참여하다 이조 건의로 검교관을 없애는 대신 일부 직제를 늘리다. 이조에서 아래였다. 자기 일을 하는 자가 그 녹을 먹는데 이제 검교의 각 품은 자기 일이 없는데도 앉아서 첫녹을 먹으니 매우 미편하므로 이를 혁파하기를 바랍니다. 종 1품 판동령부사 1인과 정 2품 3군 도총재 각각 1인씩과 종 2품 3군 총재 각각 1인씩을 더 설치하고 육조참이 각각 1인씩을 혁파하고 참판 각각 1인씩을 두어 품질을 종 2품으로 하여서 그 일이 없이 첫녹을 쓸데없이 먹는 자들을 건절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 앞서 조말생과 서선을 하윤의 집으로 보내 혁파할런지 그대로 둘런지의 가부를 의논하게 하고 또 말하기를 진산이 만약 재상의 가설을 불가하다고 한다면 고하기를 만약에 가설하지 않는다면 재상의 직이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성의 본군을 혁파한다면 이러한 무리를 둘 곳이 반드시 없어질 것이니 모두 실망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요 용관의 도태는 이러한 무리를 대접하여 안심시킨 뒤에 잇따라 의논하여 시행하고 오늘의 계책은 반드시 이와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조말생 등이 하윤의 집에 이르러 교지를 알리니 하윤이 말하기를 전조가 성할 때에도 성 5과 추 7으로서 국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오늘날 재상의 수는 100에 이르니 만약에 또 설치하면 특히 불가하다. 그러나 성상께서 진념함도 또한 가하다고 하겠다 하니 조말생 등이 복명하였다. 임금이 진산의 말이
진실로 옳으나 그러나 오늘날에 당하였으는 모름지기 이렇게 하여야 마땅하다 하고 바로 이조로 하여금 상정하게 하니 그 실상은 하윤이 정한 것이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2일 이모 두번째 기사. 의정부 6조 대관에서 훌륭한 인재를 청구하게 하다. 각각 현재를 청구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수재와 한재는 실로 과인의 몸에서 비롯하는데 무지한 백성들이 또한 이 환란을 당하니 내가 매우 가슴 아파한다. 임직을 감당하고 섭리할 만한 자와 조사에 마땅할 만한 자를 각각 청구하고 또한 두루 찾아서 아뢰어라.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2일 이모 세번째 기사. 시몬 환희를 간사한 소인이라 폄하한 그를 하윤이 올리니 하윤에게 실망의 뜻을 두다. 진산부원군 하윤이 실봉한 그를 올리니 임금이 조말생을 인견하고 좌우를 물리친 다음 하윤의 실봉을 한 것을 보여주었다. 대략은 이러하였다. 정치를 하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한 사람을 군자를 쓰면 다스려지고 한 사람의 소인을 쓰면 어지러워지는 것을 성상께서는 깊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간의 외식하면 비록 지극히 발달하더라도 또한 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시몬과 황희는 매우 간악한 소인이니 정부 6조와 2조에 있는 것도 마땅하지 못하고 직책이 전선을 맡는 것은 더욱 불가합니다. 조말생 읽기를 끝마치다 임금이 말하였다. 진사는 충직한 신하이므로 내가 그 덕의를 높여서 신하라고 일컬지 않고 항상 빈사로서 대접하였다. 그러나 이 실봉에는 내가 심히 미편하다. 황희는 내가 일찍부터 한 집안으로 대접해왔고 더군다나 시몬은 중령대군의 장인이다. 이 두 사람이 무슨 불초한 것이 있기에 비방하기를 이와 같이 심하게 하는가. 열 사람에게 이르기를 임금이 치밀하지 못하면 신하를 잃고 신하가 치밀하지 못하면 몸을 잃는다고 하였다. 대신의 실봉을 외부에 드러내면 불가하나 그러나 너는 그를 읽어 사리를 아는 유생인데 어찌 내가 너에게 비밀리 보여준 뜻을 알지 못하는가. 너는 진산의 집으로 가서 그 까닭을 물어서 아뢰라. 조말생이 하윤의 집에 이르러 황희와 시몬을 간악한 소인이라고 지적한 실정을 물으니 하윤이 대답하였다. 황희와 시몬은 본래 쇠세한 소인들입니다. 이 앞서 황희와 시몬이 통동하여 이중모의 노비를 오결하였고 황희는 또 홍유룡의 첩의 노비를 다투어 얻었으니 어찌 사람의 마음이 있고서야 남의 자식과 그 아비의 노비를 다툴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만 한 가지 일일 뿐이요 간악하고 불초한 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신이 어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아뢰겠습니까? 황희는 옛 공로가 있고 시몬은 종실과 관계된 사람이니 배기하면 불가하지만 주기를 쓴다면 진실로 불가합니다. 조말생이 도로 아래니 임금이 말하였다. 뒤에 마땅히 친히 진산을 다시 보고 말하겠다. 통동은 공모이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3일 개미 첫번째 기사. 비가 오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4일 갑신 첫번째 기사. 민여익 이지숭 정구 등의 관직을 제수하고 금교관으로 연옥을 받는 자를 파하다. 민여익을 의정부 참찬으로 이지숭을 판 동령부사로 정구를 공조판서로 심온을 좌군 도총재로 삼고 금교관으로서 녹을 받는 자들을 파하고 70세 이상의 기로로서 치사하여 녹을 주는 것은 제외하였다. 처음으로 6조에 참판을 두었는데 이 규령을 좌의정으로 치사하게 하고 한금을 우의정으로 치사하게 하고 강서를 찬성으로 치사하게 하고 권유를 참찬으로 치사하게 하고 맹사성을 이조판서로 이춘생을 병조 참판으로 박습을 호조 참판으로 구종지를 형조 참판으로 허주를 예조 참판으로 이안우를 공조 참판으로 삼았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각품으로 치사한 녹가는 종전의 각품 검교의 녹가에 의하게 하다. 2조에서 아래기를 각품의 치사한 녹가는 종전의 각품 검교의 녹가에 의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검교는 임시직으로서 주로 정부에서 기구 대신을 대접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였다. 허직이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4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이숙변의 죄를 청하는 형조 대간의 상소문.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이 누차 이숙변의 죄를 바로잡기를 청하였으나 유윤을 내리지 아니하고 다만 노건과 직첩을 거두게 하니 신등은 운후의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반복하여 이를 생각하니 이숙변의 범한 것은 전하께 불충하고 무리함이 지극합니다. 이것은 무군의 마음속에 쌓인 지 오래된 까닭에 밖으로 나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신등은 듣건대 이들을 아들의 불효와 신하의 불충은 부재에 용납하기가 어렵다고 하니 이를 풀어주고 배지 않는다면 장차 무엇으로 징계하겠습니까? 또 서경에 이르기를 끝내 나쁜 짓을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였고 춘추전에 말하기를 인신은 장이 없어야 하는데 장이 있으면 반드시 벤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신등이 청하여 맞지 않는 까닭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제순이 형벌을 쓰던 도리를 본받고 춘추에서 토적하던 의리를 본받아서 신등에게 명령을 내려서 군문하여 취재하여 뒤에 오는 사람들을 경계하소서.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5일 을리온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세자가 개사에 참여하다. 임금이 인사청탁의 유무를 점검케 하다. 임금이 개원점을 보니 근신이 독을 행하여 청알하여서 벼슬을 삼으면 병력이 있다는 말이 있었다. 이에 그 책을 세자에게 주어 이조판서 황희와 병조판서 이원에게 보여주게 하고 또 전지하였다. 방금 비록 사직 부사직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재수한 자는 없으렸다. 개원점은 개원접경이고 청알은 인사청탁이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6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경중과 성저 심리 이내의 재변을 성정원에 직접 고하게 하다. 명하여 경중과 성저 심리에서 제2의 일을 직접 성정원에게 고하게 하니 뇌진과 화재와 괴의의 일과 같은 것이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6일 병술 세 번째 기사. 토지가 비옥함을 들어 태안의 강무소를 파하다. 이 원에게 명하였다. 강무소는 횡천, 평강, 평산 등지와 작천 이동으로서 영구히 상소로 삼으라. 무의를 뽐내려는 것이 아니라 좌작과 행진을 강하려 합니다. 이원이 말하기를 이 세 곳은 들짐승이 없는 곳이니 원컨대 태안과 해주로서 상소를 삼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태안과 해주는 토지가 비옥하여 농경을 허용할 만하고 또 도로가 험하고 멀다. 내가 후세에 무예를 좋아하는 임금이 짐승 쫓기를 싫어하지 않아 멀리 유의를 일삼을까 두려워한다. 이제부터 백성이 농사 짓는 것을 들어주어 한광하지 못하게 하고 그 상소 이외에 사사로이 사냥하는 것과 곡식을 가는 것을 함부로 금하는 수령은 논제하겠다. 한광은 묵은 땅으로 비워두는 것이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6일 병술 네 번째 기사. 기인의 힘들고 힘 안 드는 것을 서로 번갈아가는 법에 관해 의윤하다. 병조에서 아래였다. 기인의 고홀을 번가는 법은 각도 각 거울에서 기인의 원래 숫자 490명 안에 고역처의 기인 300여 명과 헐역처의 기인 100여 명을 매년 정월 초 1일의 연날까지 입역한 것을 분정하는데 고
헐이 같지 아니하니 기인의 원래 숫자를 4번으로 나누어 3개월 만에 서로 교체하게 하면 고초와 헐처는 윤차의 제재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 의윤하였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6일 병술 5번째 기사 정도전의 아들인 정진에게 직첩을 주라고 하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6일 병술 6번째 기사 형제와 대간에서 이숙분의 조회를 청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청하지 말라 하였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7일 정의 첫번째 기사 편전에서 정사를 보다 유산우를 쓰고자 하니 김여지 등이 반대하다. 육조와 대간에 명하기를 유산우는 나에게 충성하였으나 남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날에 비록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본심이 아니라 바로 고난의 술책 중에 빠진 것이다. 내가 불러다 쓰려고 하니 그것을 제지하지 말라 하니 대사원 김여지 등이 상소하였다. 신등이 간절히 생각하건대 신상필벌은 국가의 상경이요 격탁 양청은 요사의 직분인데 신등은 직책이 헌부에 있으니 그 상벌을 받지 못하고 청탁이 분별되지 못하면 모두 헌체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신 유산울은 천안의 지척에 있으면서 이리와 사귀고 청탁하여 결탁하여 이익을 도모하고 욕심을 부려서 천총을 어둡게 가리었고 선비의 기풍을 흐리고 어지럽게 하였으니 유래 이를 헤아린다면 마땅히 극형에 두어야 하는데 특별히 너그러운 언전에 따랐으니 그것이 필벌의 도리에 어떠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소환하고자 생각하니 신등은 아직 그것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진신조사가 어찌 실망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것이 또 군자를 쓰고 소인을 물리치는 도리에 어떠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유산울은 금년 3월에 죄를 받고 아직 수개월을 지나지 못하였으니 그가 신선한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유산울은 이미 성은을 입은 천년을 보존하였으니 유산울에게 지극한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그를 병방에 두어서 선비의 기풍을 권려하소서. 임금이 이를 읽어보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빨리 부를 수가 없구려. 격탁 양청은 탕류를 해치고 청류를 드높임, 즉 악을 제거하고 선을 높임. 헌체는 선을 권하고 악을 버리도록 임금을 돕는 것이다. 천안은 임금을 말한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7일 정해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랜대로 전조 8위의 수릉을 각각 2호씩 두게 하다. 예조에서 아래였다. 삼가 고전을 삼고하니 당나라에서 고신씨와 제요 제순 하우 언탕 주문왕 주무왕 한고조 임효를 세우고 춘추 대두철에 재양을 드렸고 송나라 건덕 4년에는 태호 염제 전욱 고신 당뇨 우순 하우 언탕 주문왕 주무왕 한고조 후한 세조 당고조 당태종에게 각각 수릉 5호씩을 두어 그 밖의 역사를 면제하고 봄 가을에 봉사하였고 역대 제왕의 능에 초체하는 것을 주현에서 항상 금지하였습니다. 홍무예제에는 역대 제왕의 능침에서 봄 가을에 이 중을 제사를 드립니다. 빌건대 고제에 의하여 전조의 8위에서 이미 정해진 의식에 의하여 다만 봄 가을에 이 중에만 제사를 드리고 또 능총의 수령 2호를 주어 모두 다른 역사를 면제하고 항상 초체를 금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초체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 것이며 중월은 봄 2월과 가을 8월을 말한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8일 무자 첫번째 기사 편전에서 정사를 보는데 세자가 개사에 참여하다. 전선하는 법과 문음의 법을 논하다. 임금이 재경에게 이르기를 수재와 한재를 만날 때마다 상하에서 감히 수성하니 모두 부끄러운 일이다. 심지어 죄가 있는
죄수를 용서해주고 시행해야 할 법을 제거하기까지 하는데 이것이 어찌 이제 하는 도리이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근신이 독을 행하여 청알로서 벼슬을 삼으면 병력이 있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마음을 같이하여 계구함으로써 화기를 이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또 말하였다. 전선하는 법은 실로 공정하게 하기가 어렵다. 공신의 아들과 사이나 이품 이상의 아들과 사이는 이미 음직을 받았으나 그 밖의 벼슬에 오를 만한 사람으로서 학생과 같은 유야 어찌 알겠는가. 문음의 법도 또한 아직 공정을 다한다고 이를 수는 없다. 이조에서 그 행할 만한 법을 참작하여서 아래라. 조물생이 아래였다. 신은 생각한데 전선하는 법은 공신의 자서의 이름을 기재하여 한 책으로 만들고 이품 이상의 자서를 한 책으로 만들고 각 품에서 보고한 사람을 한 책으로 만들어 이조에서 갈무리하였다가 전선하는 때를 당하여 성상 앞에 바치면 성상께서 임명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명하여 소용하게 한 뒤에 칭지로 소용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환하게 성상의 덕을 알게 되어서 청하라는 풍조가 없어질 것입니다. 임금이 심히 가상하게 여겼다. 칭지는 왕지를 칭하는 것. 대종실록 31권 전후 16년 6월 28일 무자 두번째 기사 70세 이상의 정의 품관이 보통날 또는 정기 조회 때 참석하는 것을 면제하다. 70세 이상의 양부에 명하여 조계와 조아에 참여하는 것과 헌관에 충차하는 것을 면제하게 하였다. 양부는 의정부와 중추원이고 조아는 한 달에 6차례 5일 간격으로 열던 대조회와 6아이를 말하고 세종실록 50권에 보면 옛날의 제도에는 매월 초 1일 5일, 11일, 15일, 21일, 25일에 조아를 여는데 지금은 초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에 초아를 연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8일 무자 세번째 기사 경상도 용궁 사람 말응글이 벼락을 맞았다. 세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8일 무자 네번째 기사 대마도 종중무의 사인이 탑을 만들 자료를 청구하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3월 1일 경인 첫번째 기사 상왕의 탄신의 경해루에서 헌수하고 각투와 수바퀴를 구경하다. 노래 부르고 화답하여 지극히 즐기었으니 상왕의 탄신인 때문이었다. 세자와 여러 종친이 모두 시연하였다. 이어서 입직한 대소신료에게 술을 주고 갑사와 방패군으로 하여금 막대로 각투하게 하고 또 수바퀴를 하게 하고 이를 구경하였다. 각투는 막대기로 서로 싸우게 하여 승부를 내던 놀이이고 수바퀴는 힘이 센 장사나 역사가 손과 손으로 쳐서 서로 승부를 내던 놀이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2일 신묘 첫번째 기사 담백색 기운이 목성 주위에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7월 3일 임진 첫번째 기사 성균관에서 세자 쓸바치니 술과 건어육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7월 2일 임진 두번째 기사 문성부원군 유양의 주회를 청하는 형조와 대간의 상소문 상소하기를 신등은 들으니 불충한 신하는 몸의 존물이 없고 때의 고금이 없이 모두 토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향과 이숙번이 성상에게 전문하기를 민묵의 연구로서 세자가 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니 원컨대 이제부터 세자를 자주 뵙겠습니다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전하의 신하된 자가 마땅히 전하에게 충성하여야 하고 달리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니 속으로 불충한 마음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전일의 아린 이숙분의 죄와 함께 법대로 처치하여 후세의 두 마음을 품는 자의 경계를 삼으소서 하는 임금이
유양과 이숙번에게 비할 수는 없다. 유양은 이숙번에게 비할 수는 없다. 성품이 간직하고 말이 고드니 죄가 없다. 만일 유양대로 죄가 있다고 한다면 비록 그의 혼령이라도 몹시 측은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죄를 준다면 반드시 화기를 상할 것이니 수재와 한재의 흉재는 바로 이러한 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였다. 안등이 유양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데 신등은 그가 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인신으로서 두 마음이 있는다고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하는 임금이 말하였다. 유양은 이숙번과 같지 않다. 유양은 이 한 가지일 뿐이니 유양이 죄가 없다는 것은 결단코 의심 없다. 유양의 마음은 내가 진실로 안다. 이숙번도 또한 두 마음이 있는 자가 아니다. 연소하였을 때 그 지조를 굳게 가졌는데 근자의 성질이 미치고 교활하므로 이 때문에 방축하였다. 유양과 더불어 세자를 따르고자 한 개교는 또 먹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일찍이 민씨와 더불어 특립하였었는데 민씨가 이미 망하였으므로 스스로 편안할 계책을 위하여 내게 말하였으나 내가 진실로 이를 저지하였다. 이숙번과 유양이 비록 세자를 따르더라도 자식을 따르는 것을 또 어찌 의심하겠는가. 김여지가 두 마음이 있는 자를 법으로 처단하지 않으니 심히 애석한 일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였다. 죄가 있고 없는 것을 이미 자세히 말하였는데 경들이 오히려 감히 말하니 이것은 집법한 관언이기 때문이다.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 두세 번 말하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숙번은 파직하여 밖에 내치고 직첩과 노권을 회수하였으니 이숙번의 죄는 또한 족하다고 하겠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3일 임진 세 번째 기사. 행내 감찰을 경기 좌우도에 나누어 보내어 소말을 사사로이 방목하는 것을 금하다. 행대 감찰은 조선 초엽에 인간의 이해, 수령의 치적건만 향리의 형포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던 사헌부 감찰 분대를 말한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3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사람을 보내어 산과 바다에서 입추 후에 보사제를 행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3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랜대로 종묘의 충문 규칙을 고치다. 예조에서 아래였다. 충문이 전조의 제도를 승습하여 모시대왕, 모시왕후의 영이라고 칭하고 왕후에게는 시를 칭하지 않는데 삼가 고전에 상고하면 의리에 소래 괴식의 충문에 이르기를 세사를 황조백모 드리고 모비 모씨를 배향한다 하였고 개원 외에 태묘에 제사하는 충문에 이르기를 황고 대성진 황제 황비 소성 황후 두씨에게 감히 밝게 구한다 하였고 주문공갈의 충문에 이르기를 감히 황고조고 모관부군 황고조비 모봉모비 모씨에게 밝게 구한다 하였으니 빌건대 예전 제도에 의하여 선왕 선우에게 지령 두 글자를 쓰지 말고 선우에게는 모씨라고 칭하소서. 또 상고하건대 소래 괴식의 충문에 이르기를 감히 유모, 강력, 가천, 보뇨를 쓴다 하였고 개원내 태묘의 충문에 이르기를 일원, 대무, 유모, 강력, 명자, 향합, 향기, 가소, 가천, 예제를 쓴다 하였고 주문공갈의 충문에 이르기를 감히 결생유모, 자성, 예제를 쓴다 하였는데 주의 청작서수라 하였고 홍무예제 사직제의 충문에 이르기를 삼가생 백 예제 자성 서품으로서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생패를 쓰는 제사의 청작서수라고 통칭하니 그 실상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빌건대 고려와 시왕의 제도에 의하여 모든 생패를 쓰는 제사에는 생패 예제 자성 서품이라고 이르고 패를 쓰지 않으면 생예 서품이라 이르고 생패를 쓰지 않으면
청작 서수라고 이르소서. 충문 안에 말뜻이 중첩되고 미비한 것도 또한 고쳐서 찬술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종묘의 제사는 나라의 대사에 이어서 그 예문을 자순만대히 준수하는 것이니 반드시 고금을 참작하여 힘써 중도에 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오실에 작헌한 뒤에 태계에서 재배하는데 당송의 예에 어긋남이 있고 또 시왕의 제도에 어긋났습니다. 홍무 예문에 비록 종묘의 예는 없으나 사직 산천 문선왕에 모두 작헌한 후 절이 없으니 어찌 종묘 작헌에만 절이 있겠습니까? 빌건대 태계에서 재배하는 예를 없애고 한결같이 시왕의 제도에 의하소서. 임금이 본교 의윤하기를 종묘 오실에 작헌한 후 태계에서 재배하는 것은 이미 정한 의식에 의하라 하였다. 유무는 양이고 강렵은 돼지이며 가천은 저해고 보뇨는 서직이며 일원대문은 소고 명자는 서직이고 향합은 기장이고 향기는 수수고 예제는 단술이고 자성은 서직이고 청작서수는 청작은 제사에 쓰는 맑은 술을 말하고 서수는 제사에 쓰는 온갖 찬술을 말한다. 태계는 종묘 중앙에 있는 계단이고 본교 의윤은 임금의 윤허를 받던 일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3일 임진 6번째 기사. 의정부 6조에서 통신관을 일본에 보내는 문제를 의논하게 하다. 의정부 6조에 명하여 통신관을 일본에 보내는 편부를 의논하였다. 지좌전의 사인이 통신관을 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옛날에 저들이 본토에서 잡아간 사람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중국배에 두세 척을 갖추어 보냈는데 저들이 다만 남녀 합하여 7인만을 보내어서 우리나라가 그들의 술책 중에 빠진 일이 있었다. 지금 또한 잡혀간 사람이 있다고 하고 이어서 통신관을 구하니 그 소위를 모르겠다. 마땅히 말하기를 너희가 잡아간 사람을 보낸다면 우리가 양식을 준비하고 배를 수리하여 보내겠다. 어찌 많고 적은 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통신선을 보낼 수 있겠느냐. 내가 돌아가서 잡아간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을 통보한 연후에 통신관을 보내겠다고 하라. 하고 이어서 정부 6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찬성 박신 등이 모두 말하였다. 성상의 하교가 옳습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3일 임진 7번째 기사. 평도전을 쌀을 구함으로 종정무에게 쌀콩 각각 100석을 주자. 종정무에게 쌀콩 각각 100석을 주었다. 종정무가 평도전에게 글을 보내어 힘써 적선을 금지하고 조선국경을 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고 이어서 쌀을 주기를 구하였다. 조정의논이 농공하여 쌀을 요구하는 것을 대단히 불가하게 여기니 조말승이 아뢰기를 평도진이 또한 말하기를 종정무의 편지가 말이 심히 불공함으로 감히 아뢰지 못하고 다만 쌀을 청구하는 말만 아뢰입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고 이어서 육조로 하여금 많고 적은 것을 의논하게 하니 김여진은 100석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원은 200석은 주어야 합니다 하고 나머지는 150석을 말하였다. 임금이 이원의 의논을 따랐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3일 임진 8번째 기사. 광대 장선을 시켜 잡은 노루와 사슴을 경복궁 후원에서 기르다. 광주 목사에게 전지하여 제인 장선으로 하여금 그 무리를 거느리고 생포하여 바치게 한 것이다. 제인은 광대이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7월 3일 임진 9번째 기사. 유성이 관색에서 나와 저성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배와 같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5일 가보 첫번째 기사. 편전에서 정사를 보다 강무할 곳에 관해 논의하다.
계사가 끝나며 육조대간이 모두 나가고 대은이 뒤에 나갔다. 임금이 조말생에게 이르기를 빨리 충청도 태안고지에 나무를 베게 하여 인민이 입거하여 개간하는 것을 허락하라 하고 인하여 강물을 멀리 행할 수 없는 폐단을 극론하여 임금이 멀리 행하여 강무하면 신하가 비록 그렇게 여기더라도 어찌 말일 수 있겠습니까? 하니 이 백지가 신이 여흥왕에게서 친히 보았습니다. 했다. 임금이 방금 신하 중에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없으니까 망정이지. 만일 무지한 무인이 틈을 타서 이를 꾸민다면 화가 불축한 데 있을 것이다. 내가 전일에 해주 임실 태안에 간 것을 후회해야 한다. 하고 인하여 경기 안에 강무할 일정한 장소로 다시 정하라고 명하고 병조에 명하였다. 강무는 폐지할 수가 없다. 나라에 원유가 없기 때문에 근래에 부득이하여 원지에서 강무하였다. 고전에 상고하면 역대의 강무한 장소가 모두 건지에 있었다. 미원, 양주, 가평, 조종, 영평 등지로 한 곳을 삼고 평강, 철원, 안삭 등지로 한 곳을 삼고 인강, 우봉, 송림, 개성, 해풍, 강음 등지로 한 곳을 삼고 횡성 등지로 한 곳을 삼아 일정한 장소로 정하여 해의 풍흉을 따라 서로 강무하고 사렵은 한결같이 금지하고 광주, 양근 등지로 또한 전례에 의하여 사렵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종천에 이미 경작한 잔지는 금하지 말고 다만 새로 개간하고 나무를 베는 것만 금하라. 여흥왕은 고려 우왕을 말한다. 우왕이 폐위되어 강화에 유배되었다가 여흥에 옮겨졌기 때문에 이르는 이름 중에 이 뒤에 강릉에 옮겨져서 처형되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5일 가보 두번째 기사. 매산형으로 전국이 많이 손상하기 때문에 응패를 거두다. 응패는 매를 놓아 사냥할 때 있는 왕패, 일종의 허가증으로 공신이나 특별한 신분이 있는 사람에게 하였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7월 5일 가보 세번째 기사. 조승덕을 평안도에 보내 중국에서 떠들어온 사람을 요동으로 돌려보내다. 승문원 교리 조승덕을 평안도에 보내어 중국에서 유의하여 온 사람을 출세하여 요동으로 돌려보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5일 가보 네번째 기사. 유산우를 소환하여 서울로 돌아오게 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6일 을미 첫번째 기사. 세자가 내조계청에 나와 개사에 참여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8일 정유 첫번째 기사. 생활이 어려운 조신은에게 쌀콩 각각 5석을 주고 관직제수를 의논하다. 임금이 좌우에 이르기를 조박의 아들 조신은의 처는 외양군의 딸이다. 생활이 몹시 어렵다니 만일 굶어 죽게 되면 내가 비록 구제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어찌 구제하지 않겠는가. 상왕이 아들이 없는데 불로를 상왕이 아들이라고 하지도 않고 아들이 아니라고도 하지도 않은데 조박이 상왕의 신하가 되어서 어찌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만 그 의미가 조박의 일가인 것뿐이다. 상왕이 나를 봉하여 세자를 삼은 뒤에 불로가 중이되어 이미 천년을 마쳤으니 조박의 자손을 금고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각각 뜻을 말하라 하니 이원, 황희 등이 대답하기를 조박이 천명이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상왕이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데 조박이 먼저 아들이라고 하였으니 그릅니다 하였다. 임금이 조박이 먼저 아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고 고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이와 같은 일은 내가 엄덕을 베풀겠다. 하고 날이 저물자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조신은이 살기가 어려우니 쌀콩 각각 5석을 주라 하고 조금 뒤에 또 경등이 조박 조신은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도 또한 안다. 내가 조신은을 보아서가 아니라 진료를 보아서이다. 그 아비의 과전을 도로받게 하고 돈영부 관원이 되게 하여 녹을 받아서 살게 하고자 한다 하고 이어서 조말생을 성승인 하윤 유정인의 집에 보내고 홍여방을 남제 박은의 집에 보내어 그 가보를 의논하였다. 성승리는 조신은은 외양군의 죄뿐만 아니라 아비 조박의 죄가 종사에 관계되니 감히 제수하는 것으로서 아릴 수 없습니다 하였고 하윤과 유정인도 또 불가하다고 하였고 하윤은 조박의 죄가 종사에 누가 되니 조신은이 그 머리를 보진한 것으로 족합니다. 어찌 진신조사의 사이에 낄 수 있겠습니까?
회안군의 죄가 저와 같으니 성상은 우애하는 마음으로 비록 그 사위에게 벼슬을 주시더라도 신의 마음은 법대로 처치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남자는 홀로 가하다 하였다. 이날에 그 말을 가추아린 임금이 말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불가하다니 어떻게 제수할 수 있겠는가. 천녀는 타고난 수명이며 진신은 고의 고작을 말한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8일 정리후 두 번째 기사 박신, 황희 등이 풍년을 말하므로 전략을 이야기하다. 박신, 황희 등은 아뢰기를 금년 화곡의 성함은 근래에 없는 것입니다 하고 안등은 아뢰기를 금년에는 상수리 나무도 결실을 많이 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비록 성하다고는 하겠지만은 경기는 내가 아는 것이다. 내가 주례에 보니 풍년에는 능력하다고 사치하지 말고 흉년에는 부족하다고 하여도 괴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니 이것은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서 지출을 하여 용도를 전략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에 저축이 있으면 다만 술을 마시고 풍악을 벌리지 않을 뿐이요 의리하는 일은 반드시 감할 것이 없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8일 정유 세 번째 기사 문소전 준원전 권원능 재릉의 사시대향제를 회복하다. 임금이 사시대향을 종묘에만 행하는 것이 불가하다. 권원능 문소전 준원전 재릉에도 행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하윤이 정법으로는 종묘에만 제사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일 두루 행하자고 하면 차라리 후한대에 잃는 것이 낫고 또한 큰 잘못도 아닙니다. 종묘에는 제사가 5실에 그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상복의 제도가 다르니 이것이 곧 친친의 강쇠입니다 하였다. 드디어 다시 행하라고 명하였다. 강쇠는 등급에 있어서 아래로 낮춤을 말한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8일 정유 네 번째 기사 유산울의 죄를 청하는 사관원의 상소문 신등은 그에게 생각하건대 인신의 죄는 임금을 속이고 사를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유산울이 다행히 성은을 입어 가까운 직책에 있어 의식의 자봉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 천총을 가리고 제 사리를 이루었으니 그 심술의 더러운 것을 캐어보면 시정의 사람도 침을 뱉게 되었으니 마땅히 법대로 처치하여 사부의 바라는 것을 쾌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호생의 덕으로 특별히 관대한 법전을 베풀어 다만 직천만 거두고 외방에 방축하였으니 신료의 마음에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었습니다. 2달이 되지 못하여 신등에게 소환할 뜻을 이름으로 혼부에서 상소하여 불가한 것을 진달하였는데 전하가 또 유음을 내리니 신등이 깊이 기뻐하였습니다. 얼마 아니 되어 소환하여 도성사람 가운데 뻔뻔스러운 얼굴을 들게 하시니 신등은 유감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한결같이 전날 헌부의 청에 의하여 다시 먼 지방으로 쫓아서 후례를 경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간관은 중국 조정의 신하가 아니고 역시 이 나라의 신하이다. 내가 누구를 친히하고 누구를 소활히 하겠는가. 유산울이 제쌀로 나라쌀과 바꾸었고 또 고난의 말을 들어주었으니 그 일이 그러기는 하나 그 위인이 말이 고든데 나 연고 때문에 책하는 말이 많이 집중되었다. 큰 죄를 진 사람은 진시로 쓸 수가 없지만 이와 같은 죄가 경한 사람도 쓰지 않는 것이 가한가. 예전에 어찌 이런 죄인을 쓴 일이 없겠는가. 내가 일찍이 불러오매 헌사에 봉장하여 빨리 부르라고 하였으므로 그 봉장을 승정원에 머물러 두었다. 유산울이 이미 왔는데도 내가 임용하지 않아서 다만 집에 있다. 내가 유산울에게 실로 사정이 없다. 자봉은 자기 몸을 스스로 봉양합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8일 정유 5번째 기사 예조의 당하관 한 명으로 검상조례사 검상관을 겸임케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검상조례사는 문서를 등록하는 것이 그 소임이 경하지 않기 때문에 의정부에 있을 때에는 사람을 택하여 맡기었는데 본조에 이속한 뒤부터는 오직 녹사만 차정하여 소임이 능히 하여졌으니 빌건대 본조 낭청 한 사람으로서 검상을 겸하여 그 소임을 전일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좋다. 낙점을 받아서 차임하라. 검상조례사는 조선조 초여
법률의 제정을 맡아보던 관청인데 태조 때 고려 말 이래의 조례를 모아 경제 육전을 반포하였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7월 8일 정유 6번째 기사 형조의 건의에 따라 중들의 비첩 소생을 보충군에 소속시키게 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8일 정유 7번째 기사 이조병조에서 공신의 자제를 사용하는 법을 올려 승인받다. 임금이 공신과 2품 이상은 아들 사위 아우 조카와 아는 일가 사람으로 청가하는 것은 가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청가하는 것은 청탁과 같으니 한 사람의 단자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나 뱃을길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일찍이 이조병조에 정하라고 명하였는데 만일 취재하여 뱃을길이 통하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취재할 것은 없는 것 같다 하니 김여지가 아뢰기를 각각 아들과 아우를 청거하면 혹은 재주가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태조의 성헌에 의하여 칠사로서 취재하였어요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써보아서 능하지 못하면 그만두게 하고 또 재주가 없는 자는 대간에서 고신을 서경하지 않으면 가하다 하고 이조병조에 명하여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이조병조에서 아뢰기를 2품 이상의 자손과 사위를 나이와 재간을 자세히 써서 본제에 바치면 성명을 등록하고 그 나이에 장성하고 어린 것을 상고하여 문무의 적이한 곳에 따라 계문하여 사용하는 이외에 2품 이상의 칭신단자는 일체 금하고 3품 이상과 일찍이 대간 정조를 지낸 사람의 자제는 한결같이 속전에 실린 것에 의하여 나이 18세 이상이고 재간이 있는 자는 대속 간원으로 하여금 청구하게 하되 내 외조부의 직명을 아울러 기록하여 본조에 바치면 본조에서 서산율로서 그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시험하여 바야흐로 수용하도록 허락하여 청탁의 문을 막으소서. 서산율을 모두 통한 자는 1등으로 하고 2가지 제주를 통한 자는 2등으로 하고 다만 1가지 제주만 통한 자는 3등으로 하되 또한 서용하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병조에서 또한 아뢰었다. 공신과 2품 이상의 자손과 사위로서 무죄가 있는 자는 단자를 바치게 하여 성명을 등록한 뒤에 계문하여 서용하고 3품 이하 각 품의 자제는 나이가 18세 이상이고 무죄가 있는 자는 또한 대속 관원으로 하여금 청거하게 하여 내 외조부의 직명을 아울러 기록하여 본조에 바치면 기사, 보사, 농창, 무경으로서 그 능부를 시험하여 모두 능한 자는 1등으로 하고 2가지 제주가 능한 자는 2등으로 하고 1가지 제주가 능한 자는 3등으로 하여 매년 춘추에 취재하여 성명을 등록하여 군직에 골이 있으면 계문하여 사용하고 2품 이상 신이라 칭한 단자는 일제를 금하소서.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르고 이어서 이조 판서 황희에게 명하였다. 이조에서 수교하기를 공신과 2품 이상이 재질이 없으면 동생제와 삼촌지를 아울러 단자에 기록하게 하라고 하였으니 전에 수교할 것에 재질 2글자를 첨가하라. 단자는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이나 수령을 적은 종이 쪽지인데 여기선 사람을 첨가하는 추천서를 말한다. 칠사는 수령의 전체의 평가 기준이 되었는 7가지 일인데 농상이 성한가, 호구가 불었는가, 학교가 흥한가, 군정을 닦았는가, 부역이 고른가, 사송이 간절한가, 간활이 끊어졌는가의 7조항이고 칭신단자는 2품 이상의 관리가 자기 이름을 칭하고 그 아들, 사위, 아우, 조카의 관리 임명을 추천하던 종이 쪽지이다. 정조는 이조와 병조를 말한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8일 정유 8번째 기사 7품 이하의 간직을 가졌던 사람을 서용하는 규정을 정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이제부터 전함 참여자도 또한 직명을 기록하여 장부를 비치하되 전함 참여는 이를 경험한 것이 오래지 않아서 능하지 못한 것을 알기가 어려우니 반드시 6품 이상이 때없이 청가하는 것을 기다려서 빙고하여 서용하고 만일 직책에 맞지 않는 자가 있으면 본인 자신과 청가한 주인을 논지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9일 모술 첫번째 기사 세자가 내조계청에 나와 개사에 2일간 참여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9일 모술 두번째 기사 북경에서 돌아온 지돈영부사 한장수를 위해 강릉루에서 위로연을 베풀다. 세자 정춘이 시연하였다. 술이 취한 임금이 풍악을 그만두게 하고 조말생을 불러 홍범의 음약의 이치를 강론하였다. 홍범은 서경의 편명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각사 노비수의 건색을 부활하고 유정현 박신 등을 제주로 삼다. 각사 노비수의 건색을 부활하고 조아이정 유정현 찬성 박신 공안부 윤 이발 한승부 윤 이지강을 제주로 삼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조의 아내 노씨의 상소로 속공한 노비를 환급하라고 명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서부와 중부에 사는 과부 6명을 진율하다. 굶주리는 백성에게 쌀을 주었다. 서부에 사는 나이 80여세인 동료 3인과 중부에 사는 동료 3인이 신정하기를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다만 진제로 인하여 생명을 연장하는데 이제 진제하는 것이 없으니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여 명하여 각각 한 석씩 주었다. 동료는 독신 여자이다.